박용만은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기침이 끊이지 않고 몸에 잔열이 있어 그냥 감기겠지 싶었지만 오래가면 폐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생각에 집 근처 종합병원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는 순간 박용만은 병원 내부 공기가 유난히 무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접수대 앞에서 아이들 우는 소리, 환자들, 기침하는 소리, 보호자의 말소리 등 여러 소리가 섞여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병원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적막하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접수대로 걸어갔습니다. 접수 직원 윤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박용만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윤지의 표정이 마치 자신을 알고 있다는 듯, 더 정확히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미묘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료 접수하시나요? 윤지는 목소리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내려고 했지만 떨림이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펜을 쥔 손이 흔들리고 있었고 종이를 넘기는 속도도 불안정했습니다. 박용만은 일부러 못 본 척하며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괜한 말을 걸어 사태를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접수를 마치는 순간 윤지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는 손등으로 작은 종이 쪽지를 접어 박용만 손에 슬쩍 쥐어줬습니다. 이거 꼭 보세요. 분명 입을 움직였지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박용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영수증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그 순간 윤지의 어깨가 흠칫 떨리는 모습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 표정은 이제 끝났구나 하는 사람의 얼굴에 가까웠습니다. 박용만은 진료실 앞으로 걸어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는 사람 수에 비해 병원 소리가 너무 없다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침하는 소리도 간호사 호출벨도 TV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앞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정면을 보는 사람,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목만 꼿꼿이 세운 사람. 표정이 없습니다. 박용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장례식장에 온 기분이구먼. 그때 간호사 둘이 지나가며 서로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직 모르지? 조심해, 녹화 중이야. 두 사람은 말이 끝나자마자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용만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녹화? 뭘 녹화한다는 거야? 대기 의자에 앉았을 때 그는 결국 주머니 속 쪽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도망치세요. 정말 위험해요. 순간 박용만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재빨리 둘러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쿵! 접수대에서 뭔가가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용만이 고개를 돌렸을 때 윤지는 바닥에 쓰러져 입에서 하얀 거품을 뿜으며 몸을 경련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주변 누구도 놀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환자도 보호자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둘이 천천히 다가와 담요를 꺼내 윤지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맥박을 재거나 심폐소생술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정해진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처럼 담담하게 움직였습니다. 병원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구역 환자 이동을 준비하십시오.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군대 방송처럼 기계적인 톤이었죠. 박용만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진료를 받으러 온 게 아니구먼. 무언가 걸린 상태로 온 거구먼.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등에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 병원 지금부터 하나하나 밝혀야겠어. 박용만은 진료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이 이미 불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쪽지가 계속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도망치세요. 단 한 줄뿐인데 그 문장은 지금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머니 속 쪽지를 다시 접어넣는 순간 쿵! 접수대에서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박용만이 고개를 돌리자 윤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팔다리는 심하게 뒤틀려 있었고 입에서는 이미 새하얀 거품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혀가 말려 들어가 숨이 막히는 듯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주변 사람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놀라서 다가가는 사람도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몇몇 환자는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보지 않겠다는 듯한 표정. 박용만은 그 표정을 보고 더 큰 소름이 돋았습니다. 간호사 둘이 들것을 가져와 윤지를 재빨리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맥박 체크도 산소 공급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해진 단계를 밟듯 움직일 뿐이었죠. 한 간호사는 담요를 꺼내 윤지 얼굴까지 덮었습니다. 그건 죽은 환자에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살아있는데? 박용만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병원 전체에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구역 환자 이동 1차 완료. 대상 분류 2차 단계 돌입. 방송 음성은 기계처럼 일정했습니다. 환자 이동이라는 말이 병원에서는 자연스럽지만 지금은 어딘가 군사용 암호문처럼 들렸습니다. 박용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대기실 한쪽 벽에 붙은 CCTV가 부드럽게 회전하며 그를 향해 렌즈를 고정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병원 바닥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환자 이동용 휠체어나 침대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사라졌는데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건 누군가 일부러 치웠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용만은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원 안내판, 소파, 전광판 모두 평소처럼 켜져 있었지만 공기 속에 사람 냄새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사람이 있었다는 느낌이 전혀 없구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철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본 박용만은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하얀 병원복을 입은 환자 4명이 줄을 지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걸음 속도는 모두 동일했고 고개각도, 팔 움직임마저 복사한 듯 똑같았습니다. 앞을 보고 걷는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 같았으나 발끝에 미세한 흔들림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움직임을 다운로드 받은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뒤에는 의료진 복장을 한 남자 하나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숫자를 세듯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환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품 개수를 확인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용만은 복도 옆 카트에 놓여 있는 의료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걸음을 옮겨 서류를 넘겼습니다. 파일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상 A 등급 횟수 필요. 그리고 바로 그 아래 박용만 78세 적합도 98%. 내 이름? 박용만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종이를 잡은 손끝 힘이 순간 풀릴 만큼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진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분류하고 회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A 등급 대상 위치 추적 중 이라는 방송이 다시 들렸습니다. 박용만은 서류를 재빨리 접어 의류 안쪽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젠 틀렸네. 진료받으러 온 게 아니라 잡히러 온 거였어. 박용만은 자연스럽게 걸음을 옮기며 병실 복도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겉보기엔 평범하게 걷는 노인이었지만 내면은 이미 사냥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환된 상태였습니다. 병실 문을 하나 열자 그는 즉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침대는 4개, 환자는 제로, 시트는 아직 따뜻한 듯 구겨져 있었고 베개는 분명 누군가 머리를 눕혔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액줄은 침대 옆에서 흔들리고 있었지만 환자만 통째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동을 이렇게 조용히 하나? 그는 숨을 고르고 복도 반대편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도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환자 슬리퍼 한 짝이 굴러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끌려가다 신발이 벗겨진 것처럼 문턱에 걸쳐 있었습니다. 슬리퍼 옆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긁힘 자국이 바닥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용만은 벽에 등을 붙이며 천천히 병실 안을 살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파도처럼 깨져 있었고 침대 난간에는 입원 3일차 표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환자가 자진 퇴원했다면 이 표식을 치우는 것이 정상인데 모든 게 그대로 멈춘 상태였습니다. 자진 퇴원이 아니라 강제 이송이로구먼. 그때 기익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박용만은 반사적으로 옆쪽 간호사 스테이션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의자 뒤에서 조심스레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하얀 환자복을 입은 사람 넷이 똑같은 자세, 똑같은 속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팔을 흔드는 각도까지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눈빛은 초점이 없었고 걸음은 마치 움직이는 시체 같았습니다. 그 뒤를 한 명의 의료진이 따라오며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1, 2, 3, 4. 그의 발걸음도 일정하고 표정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용만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들 스스로 걷는 게 아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 트럭에 실려가던 부상병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저 움직임은 군홧발 소리보다 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간 복도 바닥에 희미한 핏자국이 연속으로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걷는 발바닥 전체가 아닌 뒤꿈치만 찍힌 발자국이었습니다. 끌려갔다는 거지. 박용만은 기계음처럼 반복되는 방송을 다시 들었습니다. A 등급 대상 추적 중. 분류 완료. 이동 준비. 그는 아까 본 서류 속 빨간 글씨를 떠올렸습니다. 박용만 등급 A 회수 필요. 이번엔 심장이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리가 아주 차갑게 식었습니다. 좋아. 나를 찾고 있다면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도 있겠지. 그는 더 이상 도망치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노리는 구조를 직접 확인하러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들린 의료진 음성. 2층 환자 전부 이동시켰습니다. B구역 합류대기. 박용만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환자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모두 한 곳으로 모이고 있는 거군.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지하 1층 지하 4층 출입 계단 오른쪽. 그래. 결국 아래층이구먼.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계단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용만은 1층 출구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환자들이 전부 사라진 병실, 똑같이 걷던 무표정한 환자들. 그 모든 장면 속에서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이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출구 근처에 다다를 때쯤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슥슥슥, 그리고 이어서 철컥 하는 무거운 잠금음. 박용만이 고개를 들었을 때 병원 출입문 위쪽에서 철제 셔터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가차없이. 순식간에 병원 정문은 바깥을 볼 수 없는 철문으로 봉쇄됐습니다. 이제는 아예 못 나가는 거구먼. 그는 숨을 훅 내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용만은 문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가 유리창 옆 틈을 통해 바깥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경찰차도 구급차도 아닌 검은 밴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헬멧을 쓴 남자들이 앉아 있었고 차량 측면에는 어떤 기관 마크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병원 입구 옆에는 총기류까지 소지한 검은 전술조끼 인원 4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막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을 감시하는 배치였습니다. 그 순간 박용만의 뇌리에는 자연스럽게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도망치세요. 쪽지의 문장. 그 한 문장이 점점 더 명령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내부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구역 폐쇄 완료. 대상 분류 2단계 실시. 방송 목소리는 인간의 어조가 거의 없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하며 마치 작전 명령처럼 들리는 의료 음성이었습니다. 박용만은 출입문을 당겨봤습니다.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유리문과 셔터 사이에는 금속 고정핀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봉쇄가 아니라 탈출 불가를 전제로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박용만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래, 출구는 이미 봉쇄됐어. 그렇다면 저놈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인지 찾는 수밖에. 그는 뒤돌아 병원 안내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하 1층, 지하 4층 영구동 제한구역. 영구동?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가 연결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던 서류. 등급 A 회수 필요. 환자 없음, 그러나 흔적만 남은 병상. 환자들이 줄지어 이동하던 모습. 그리고 이동 완료라는 방송. 전부 아래로 내려가고 있구먼. 그는 다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 옆 자동 판매기 뒤편에 직원 통로 표시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환자용 통로에선 보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박용만은 걸음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문을 밀자 좁은 콘크리트 계단이 아래로 깊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계단 난간에는 직원 전용 환자 출입 금지 표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두려움 없이 내려갔습니다. 계단 아래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여럿이 걷는 발음이 아닌 한 사람의 일정한 구두 소리. 병원 슬리퍼가 아니라 군화 같은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박용만은 계단 벽에 몸을 기댄 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검은 옷에 무전기를 찬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박용만은 호흡을 멈추고 계단 모서리에 몸을 붙였습니다. 그는 노인이었지만 안 들키고 숨는 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 헛간에 숨겨졌던 경험이 몸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검은 옷 남자가 지나가고 난 뒤 박용만은 다시 계단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아래에는
지하 3층 환자 분류구역. 이라는 붉은 표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 이 병원이 뭘 하는지 이제 직접 확인하러 가야겠지. 박용만은 주먹을 살짝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그는 도망치는 노인이 아니라 실체를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용만은 계단을 내려오며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지하층으로 내려갈수록 공기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금속 냄새,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비릿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인생 경험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피냄새 구먼. 지하 복도는 병원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백색 등이 아닌 푸른빛이 도는 냉광등이 천장에 길게 이어져 있었고 바닥은 윤기 없이 축축해 보였습니다. 그가 복도 끝으로 다가가자 커다란 자동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술실 3접근 금지. 문 위에는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초 지나지 않아 끽 문이 틈새만큼 열리며 사람 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손목은 힘없이 꺾여 있었고 손가락은 바닥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안쪽에서 숨이 끊어지는 듯한 짧은 신음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베개로 입을 눌러 막은 것처럼 목소리가 뚝 끊기고 조용해졌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대신 금속 부딪히는 규칙적인 소리만 울렸습니다. 징징징. 마치 절단기가 일정 간격으로 돌아가는 듯한 소리. 그 소리는 의료기계음이라기보다 공장식 기계음에 가까웠습니다. 잠시 뒤 수술실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간호사 둘이 침대를 밀며 나왔습니다. 침대 위에는 환자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누워 있었지만 가슴 부위 붕대에서 선홍색 피가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는 묶여 있었고 입은 벌어진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동자는 이미 멈춘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용만은 재빨리 파이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간호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표정 또한 사람이 아닌 기계의 정면 응시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나온 의사 한 명이 침대 옆 데이터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적출 완료. 다음 대상 준비.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이에 도장을 찍듯 단어만 읽고 옮기는 인간 기계 같았습니다. 박용만은 숨을 눌러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환자를 치료한 게 아니야. 환자를 수확한 거야. 그 순간 수술실 안쪽에서 또 다른 의료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 4층 보관실 준비. 장기 냉동 라인 가동. 혈액 수치 안정. 다음 A 등급 대상 탐색 중. 그 말 속엔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상, 등급, 냉동, 회수 같은 단어뿐이었습니다. 박용만은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 서류 속 빨간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박용만 A 등급 회수 필요 적합률 98%. 그래. 결국 나 같은 사람을 기다린 게지. 그의 눈빛이 이때부터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확실한 판단을 가진 생존자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붙이고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기는 의료진들의 패턴을 살폈습니다. 걸음 속도가 일정했고 그 사이사이에 확실히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못 빠져나가. 그는 속삭였습니다. 박용만은 의료진이 지나가자 벽면 그림자 틈을 타 재빨리 이동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늙은이의 발걸음이 아니라 총알을 피해 움직이던 사람처럼 민첩했습니다. 잠시 후 수술실 반대편 벽의 방화문 위에 작은 LED 안내판을 발견했습니다.
지하 4층 회수실 냉동 보관 구역. 그래. 여기가 끝이 아니구먼. 진짜는 아래 있네. 박용만은 결심했습니다. 달아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확인하고 나간다. 그는 그대로 지하 더 아래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발걸음 두 쌍이 동시에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소리. A등급 대상 1층 구역 미확보. 이동 감지 없음. 수술실 근처에서 흔적 감지. 탐색 시작한다. 들켰구먼. 박용만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 누구보다 조용하게 어둠 속으로 몸을 집어넣었습니다. 박용만은 복도 끝 환풍구를 지나 더 깊은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병원 1층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벽면은 회색 금속 재질로 마감되어 있었고 바닥은 병원 타일이 아닌 수술실 바닥 같은 방수 코팅 바닥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공장에서 야간 관리직으로 일하며 익힌 냄새를 기억했습니다. 이 냄새는 환자용 공간의 냄새가 아니라 기계가 돌아가는 시설 냄새였습니다. 작은 처치실 문 앞을 지나던 그는 문틈 아래에서 희미한 형광등 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려 안을 살폈습니다. 인적은 없었고 방 안에는 철제 서류함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 보관실이구먼. 그는 문을 닫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함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Y-1, Y-2, Y-3. 이름 대신 코드였습니다. 박용만은 가장 위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위 서류에는 4042-A 혈액형 O형 장기 상태 양호 냉동 보관 적합.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 이름은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닌 단순 자재 목록처럼 정리된 종이였습니다. 그는 다음 파일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 대신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옥녀 74세, 등급 B. 김현태 69세, 등급 C. 그리고 박용만 78세 등급 A 회수 필요 적합률 98%. 박용만은 순간 눈을 꾹 감았습니다. 마치 자기 사망 진단서를 본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아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이미 날 확보된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거야. 그는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등급별로 정리된 환자들의 리스트가 있었고 A등급은 단 5명 뿐이었습니다. 그중 4명의 이름 옆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적출 완료. 그리고 마지막 줄. 박용만 미확보. 즉, 나만 남은 거구먼.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이 또렷하게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서류를 하나 더 확인했습니다. 맨 앞줄에 굵은 글씨로 쓰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환자 자원 장기 회수 우선, 의료기록 불필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환자라는 단어가 이 문장 속에서는 그냥 채굴 자원, 공장 부품 같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바깥 복도에서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1명, 아니 2명. 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군대식 보행 리듬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실 구역 감지 없음. 대상 비동 이동 가능성. A등급은 확보 우선. 확인하면 즉시 회수. 박용만은 서류 한 장을 찢어 자신 이름이 적혀 있는 페이지를 옷 안쪽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 구석, 낡은 환풍구 덮개를 발견했습니다. 나사가 하나 완전히 조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곳으로 빠져나갔다는 뜻이지. 그는 바로 망설임 없이 나사를 돌려 덮개를 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유지보수 통로가 보였습니다. 벽면에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 안쪽에는 똑같이 팔꿈치 자국이 긁힌 흔적이 제법 파여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미 지나갔었구먼. 그는 나지막이 웃으며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통로에 몸을 숨기려는 순간 복도 바깥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감지 신호 발생. 바로 앞방이다. 대상 추정. 진입한다. 왔구먼. 박용만은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늙은 몸이지만 이제부터는 들키면 끝이라는 본능이 모든 근육을 조여줬습니다. 그는 그대로 통로 안쪽으로 몸을 밀어넣고 덮개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어둠 속을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용만은 몸을 최대한 낮게 웅크린 채 환기 통로 안을 조심조심 기어갔습니다. 좁은 철제 덕트 안은 먼지와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고 외부 소리와 덕트 진동이 통로 전체에 울려 퍼져 마치 오래된 배관 속을 기어가는 듯 했습니다. 늙은 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저놈들한테 잡혀 내 장기를 적출당하는 것보단 낫지. 그의 속삭임은 거의 숨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박용만은 덕트 아래쪽 틈 사이로 지하층 내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곳은 병원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 의사가운을 입은 사람, 그리고 무장한 경비 인원까지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일반 병원에서 볼 수 없는 송장용 냉각 박스가 줄지어 있었고 벽면 스크린에는 환자 생체 데이터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는 회복률, 치료 반응 같은 값이 아니라 장기 적합률 적추로 냉동 안정시간 이식 호환 지수, 완전히 수술 예측용이 아닌 적출 계획용 데이터였습니다. 그래, 환자가 아니라 그냥 가축처럼 번호 붙여 관리하는 거지.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현대식으로 죽을 줄이야. 하지만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통로 아래에서 들것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박용만은 조용히 몸을 멈추고 틈을 내려다봤습니다. 간호사 둘이 침대를 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침대 위 환자는 팔과 다리가 느슨하게 묶여 있었고 눈은 떠져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 환자는 미세하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나 간호사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들것 아래 붙어 있는 코드표만 보고 있었습니다. 대상 22호. 등급 B. 회수 완료 예정. 그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 말투는 배송 물류 확인하듯 건조했습니다. 잠시 후 들것은 지하 4층 회수실이라고 적힌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자동으로 닫혔고 락 장치가 걸리며 빨간 표시등이 켜졌습니다. 박용만은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도망만 치면 죽는다. 저 안에 뭔지 알아야 살 수 있다. 그는 다시 통로를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미터 지나자 통로는 아래로 내려가는 수직 덕트로 연결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유지보수용 사다리가 붙어 있었고 누군가 오래전부터 오르내렸는지 페인트가 벗겨지고 철이 맨들맨들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나 말고도 여길 통해 움직인 사람이 있었구먼. 그는 천천히 사다리를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A 등급 대상 신호 감지, B구역에서 소실, 통로 추적 시작, 계단 구역 확보하라. 날 찾기 시작했구먼. 그러나 박용만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웃음이 번졌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지. 사다리 끝 아래쪽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지하 4층 회수냉동실, 왼쪽 지하 3층 분류보관 서류실. 박용만은 한치 망설임도 없이 오른쪽을 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쫓기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사냥꾼이 되어 가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죽을 자리 정도는 내 눈으로 확인하고 죽어야지. 그리고 그는 지하 4층 병원 최신부로 내려갔습니다. 박용만이 내려선 곳은 더 이상 병원이라 부르기 어려운 장소였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조명은 희뿌연 청백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으며 벽면에는 각종 배선이 드러난 채 금속판으로 대충 덮여 있었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그리고 틱틱틱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불규칙한 박동처럼 공간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공기에는 소독약 냄새와 피 냄새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지하실 창고처럼 눅눅하면서도 수술실 같은 화학적 냄새가 더해져 그 어떤 공간보다 이질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복도를 따라 조심히 걸어갈 때 왼편 방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박용만은 벽에 바짝 붙어 조금씩 고개를 돌려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멈출 만큼 차가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개의 병상에 환자들이 가만히 누워 있었고 모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선과 관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각 침대 옆에는 모니터가 세워져 있었지만 표시되는 값은 혈압, 산소 포화도가 아니라 간 기능 수치 신장 반응도 장기 생존율 같은 데이터였습니다. 박용만은 그 화면에서 적출 적합률 그래프라는 문구를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살려두는 게 아니구먼. 살아있는 상태로 재고 관리하는 거지. 그는 장기 냉동 트럭에 실려가던 병사들 이야기를 들은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건 전쟁 병원이 아니라 완벽히 가공 라인화된 인간 창고였습니다. 그 순간 반대편 방에서 들것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용만은 본능적으로 뒤편 파이프 음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숨을 억누르며 틈 사이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간호사 둘이 침대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침대 위 환자는 얇은 천에 덮여 있었고 천 아래로 틀림없는 몸의 윤곽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이 없는 쪽이 비어 보였습니다. 잠시 뒤, 그 뒤를 따라오는 의사가 들고 있는 파일이 보였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수 대상 완료 좌측 신장, 좌측 안구, 간 부분, 이식 적합률 96% 냉동 보관. 그리고 그 아래 동일한 문장, 환자 자원 정보 유지 불필요. 박용만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는 노인이지만 지금 머리속 사고 속도는 젊은 군 장교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건 병원이 아니라 인간 부품 공장이야. 그는 움직이던 의료진이 사라지자 몰래 병상 한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환자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눈꺼풀이 살짝 떨리고 있었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살려. 그러나 그 소리는 공기 중에서 사라졌습니다. 박용만은 손등을 환자 손에 올렸습니다. 환자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부품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 미안하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구경뿐이야.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A등급 대상 생체 신호 발견. 지하 4층 구역 내부에서 감지. 위치 추적 중. 날 찾았구먼. 박용만은 즉시 손을 떼고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방 구석 다른 침대 밑에 놓인 커다란 플라스틱 보관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냉기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공팩 상태의 장기들이 줄지어 들어 있었습니다. 신장, 간, 심장 조각. 옆면에는 기증자 표기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이름도 안 남기고 뜯어낸다는 거지. 박용만은 뚜껑을 닫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 순간 멀지 않은 복도 끝에서 구두 발걸음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2명이 아니었습니다. 6명. 대상 감지 구역 5m 이내. 눈에 보이지 않음. 은폐 가능성 높음. 확보 시 마취 후 즉시 반입. 이제 숨는 것도 끝이구먼. 박용만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도망치지 않고 반대로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실험실 안쪽, 중앙통제실 방향으로. 그래, 이 병원 지옥을 만든 놈들이 어디 앉아 있는지 이제 확인할 시간이네. 그는 늙은 어깨를 펴고 사냥꾼처럼 걸었습니다. 박용만은 중앙통제실 방향으로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이제 그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 어떤 놈이 이 병원을 조종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통제실 앞 복도는 다른 구역과 달랐습니다. 바닥이 깨끗했고 벽면에는 방탄 강화 유리가 설치돼 있었으며 지나던 곳마다 적외선 센서가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일반 병원이라면 고가 장비 보호를 위한 시설 같았지만 지금 용만의 눈에 이 공간은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을 위한 안전구역으로만 보였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 문은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기익. 그 소리는 병원 자동문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철문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박용만은 그곳에서 누군가를 정확히 마주했습니다. 박 원장. 늦은 50대처럼 보이는 남자, 흰색 가운 위에 푸른 수술복을 걸친 차림, 단정히 닦인 안경, 그리고 올해 장례식장에 앉아 있었던 사람처럼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은 표정. 그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용만에게 웃었습니다.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용만 씨, 내 이름을 알고 있었구먼. 당연하죠. 당신은 우리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입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는 나긋하면서도 전혀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박용만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통제실 내부는 수십 개의 화면과 기기, 그리고 얇은 투명관 안을 흘러가는 혈액백들이 걸린 거대한 관리실처럼 보였습니다. 벽면 모니터에는 각 병실 지하실 실시간 화면이 떠 있었고 한 화면엔 A등급 대상 신호 불안정이라는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용만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나를 찾고 있다 들었지.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장기 조직은 희귀 표본입니다. 모든 주요 장기가 평균치보다 오염률이 적고 특히 간 기능 수치는 40대 수준입니다. 내 장기 상태를 그렇게까지 아는 걸 보니 검사한 지도 오래됐겠구먼? 박 원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전 건강검진에서 이미 확보했죠. 그때부터 당신은 등급 A였습니다. 박용만은 그의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묻듯 말했습니다. 그럼 이 병원은 처음부터 사람 치료할 생각이 없었단 거지? 그렇습니다. 박 원장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 병원은 치료소가 아니라 공급소입니다. 당신 같은 손상 없는 고령 조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는 마치 닭 사료 설명하듯 말했습니다. 박용만은 천천히 박 원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참 별꼴이구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몸값이 이렇게 높아질 줄이야. 박 원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재활용 가능 상태로 보관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죽이는 것보다 낫다는 소리냐?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지요. 박용만은 잠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쓰겠다는데 왜 남이 가져가려 하는 거지? 박 원장은 단 한치의 감정 변화도 없이 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침묵. 그리고 박 원장이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A등급 대상 확보, 보조 인력 진입, 통제실 반대편 문이 열리며 검은 마취복을 입은 의료진 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도 없었습니다. 박 원장 한 사람의 손짓에 움직이는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박 원장은 말했습니다. 저항하셔도 좋습니다. 노인의 근력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요. 박용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 옷 속에서 찢어 넣어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환자 자원 장기 회수 우선. 박 원장의 눈이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박용만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래, 이 문장은 내가 그대로 내 무덤에 넣어줄게. 의료진 4명이 달려들었습니다. 박용만은 순간적으로 측면 파이프를 잡고 몸을 돌렸습니다. 늙은 몸이지만 그는 평생 일하고 들고 버텨온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는 불리했습니다. 그는 팔을 잡혔고 의료진 한 명이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주사의 간은 투명하지 않은 탁한 황색이었습니다. 박 원장이 말했습니다. 힘내십시오, 박용만 씨. 당신의 몸은 오래 활용될 겁니다. 주사기가 그의 목을 향해 다가오던 순간 경보 발생 회수 냉동시설 누출 감지. 붉은 경고등이 통제실에 번쩍이며 울렸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일순간 방향을 틀었습니다. 박 원장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누가 지하 4층 냉동구역을 열었나? 봉쇄해. 지금 당장. 박용만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누군가 더 살아있었구먼. 그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경보음이 울리는 순간 박용만은 자신을 억누르던 의료진의 팔 힘이 잠시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출 경보, 지하 4층 냉동 보관실 개방, 등급 샘플 노출 위험, 전 구역 봉쇄. 박 원장은 주사기를 든 의료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멍청이들, A등급은 아직 확보 안 됐다. 움직이지 말고 잡아. 그러나 의료진 넷은 명령을 듣는 즉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령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기계였고 그 짧은 1초의 정지 순간이 박용만에게는 도망칠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그 틈을 틈새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팔을 비틀어 뺀 뒤 옆에 있던 의료진의 몸을 노인의 체중으로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무게에 의료진이 벽에 부딪혔고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잡아라, 잡으라고. 박 원장의 목소리가 미친 듯 울렸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우선순위가 바뀐 듯 통제실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지하 4층 냉동실 내부가 비춰져 있었고 그곳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냉동실 문을 열어 장기 보관 용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냉동 수치 불안정, 심장 보관 캡슐 파손, 조정실 차단 실패. 박 원장이 외쳤습니다. 누구지? 내부자야? 환자 중 누가 살아있었나? 박용만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한가운데 있는 통제 장비를 향해
전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쾅! 모니터 8개가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기계 연결선들이 끊어지며 여러 장비가 스파크를 일으켰습니다. 정신 나간 노인네. 내가 뭘? 박 원장이 소리치는 동안 전력 불안정 감지, 생체 자동 공급 라인 오류 발생, 그리고 모든 화면이 순식간에 암전됐습니다. 지하 전체에 연결된 냉각 유체 순환음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이 병원의 심장 박동이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용만은 벽에 손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늙은 몸이었지만 한 번도 스스로의 생명을 던져 싸운 적이 없는 몸은 아니었습니다. 죽어도 내 몸 뜯기며 죽진 않는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벽면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압력 밸브 개방, 냉동 저장실 내 기압 이상, 그리고 지하복도 어딘가에서 꽝 하는 포가붐이 들렸습니다. 환자 보관실에서 문이 터져 열린 소리였습니다. 뒤이어 들린 것은 끄아악 고막을 찢는 비명. 그것은 환자의 비명도 의료진의 비명도 아닌 계획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을 처음 목격한 관리자의 비명이었습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멈춰. 회수 라인 살려. 내 장기들. 그리고 천장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상등만이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박용만은 어둠 속을 기어가듯 벽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의 시야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는 절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장 스피커에서 마지막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구역 폐쇄, 외부로의 통신 차단, 생체 시스템 종료. 끝났구먼. 박용만은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다. 시작된 거다. 그는 계단 방향을 확인했고 붉게 깜빡이는 비상등 불빛을 따라 지상층 방향 출구를 찾았습니다. 몸은 휘청거렸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계단을 올라섰을 때 병원 출입 셔터는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상단 부분이 폭압에 밀려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쉬고 그 틈 사이를 몸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철판 긁히는 소리가 등허리를 스쳤지만 그는 끝까지 기어 나왔습니다. 밖은 새벽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노인의 피부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원 건물을 뒤돌아봤습니다. 창 안에서는 붉은 비상등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밖에 있던 검은 전수료원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마 내부 폭발 직전 시스템에 잡혀 들어갔을 것입니다. 박용만은 바스락거리는 옷자락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세상에 말해야지. 그는 가슴 안쪽에 숨겨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환자 자원 장기 회수 우선. 증거는 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어둠 속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직 새벽 5시 40분. 동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냥꾼이 바뀌었다. 이제는 내가 쫓는 사람이다. 그의 뒷모습은 늙은 노인이 아니라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병원 지하에서는 마지막 경보가 울렸습니다. 냉각 파이프 손상 전 구역 붕괴 시작. 조용한 동네에선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박용만. 그는 지옥을 보고 살아나온 사람. 그리고 다시 돌아갈 사람.